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Desde el hondo crisol de la patria se levanta el clamor popular. Ya se anuncia la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todo Chile comienza a cantar, recordando al soldado valiente, cuyo ejemplo. 곡조로 남아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민요의 원형 중에 하나가 바로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백제와 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었나 보죠. 예, 그러니까 바로 백제, 나중에 무왕이 된 서동왕자와 그리고 신라의 선화공주에 대한 설화겠죠. 예. 말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고 하면서 소문을 만들어서 결국 여론을 만들어서 승리를 한 거잖아요. 여론전을 새긴 건데 그만큼 예전에는 노래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술을 본의 아니게 아니면 본의를 가지고 고의로 이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특히 뭔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꿈꾸려고 하는 세력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거 아닌가. 하긴 뭐 관제 가요도 있고 관제 예술도 있고 관제 문화도 있으니까요. 거대한 기념물 이런 것들은 바로 관제의 몫이 강하죠. 그리고 독재자들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민요 연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민요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려고 나오신 우리 임을 행진곡 소개해 주시는 서정민갑 선생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추울 때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뭐 아침에 운동하고요. 네. 네. 그냥 집에서 네.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요즘에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내복을 안 입어도 돼서 예.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뒷동산에 가서 네. 줄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엮기도 한 40개 좀 들고. 야외에서 한다는 얘기군요. 네, 네. 이렇게 추울 때는 야외에서 하기가 좀 빡세지 않나요? 네, 근데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쯤에 뭐 태권도 하고 엮기도 하고 그러다가 디스크 걸려갖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힘쓰는 운동을 좀 멀리 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좀 가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예. 뭐 제가 이수역에서 가까우니까 출근하기 전에 이수역 근처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뭘 좀 하고서 그리고는 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하시면 좋죠. 네. 운동을 오래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자, 우리 운동권의 음악을 얘기를 나누는 임의란 행진곡. 운동권이란 건 언제 생겼을까요, 도대체? 운동권은 아마 80년대쯤에 그 정부의 기관에서 소위 그 진보 세력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운동권을 부르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하긴요. 근데 뭐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실은 그 긴급조치, 유신 때 운동권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은 4.19나 또는 그 한일회담이라던가 삼성개헌, 이런 특정한 이슈를 맞이해서 확 불길처럼 타올랐다가 뭐 해산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몇몇 그 인물들, 학생들 제야 인사 빼놓고는 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긴급조치 이후에 뭐 인혁당 사건, 재건인 사건 이러면서 사형 선고까지 하는 거 보고서는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낭만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구나. 사생 결단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력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운동 문화도 싹트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요연구회를
테이프를 또 갖고 오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테이프는 첫 새벽이라는 테이프인데요. 첫 새벽. 네. 네, 1986년에 만들어진 테이프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민요연구회 당시 연습실 네. 및 회의실이었던 네. 공간에서 자체적으로 녹음된 테이프인데요. 녹음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1986년 같은 경우는 네. 당시에 이제 운동권들 아까 말씀하셨던 운동권들이 집중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운동인데요. 네. 아무래도 소위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네. 그리고 또 당시 운동권들이 신봉했던 마르크스, 레닌의 어떤 철학도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네. 그들을 변혁의 어떤 주도 세력으로 일떠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노동운동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네.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구로라든지 인천을 비롯한 공장지대로 네. 위장 취업을 해서 네네. 활동을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고 아니면 노동조합 밖에서 교회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노동운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죠. 야학을 해서 네. 교사를 활동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민요연구회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사실 네. 민요연구회 같은 경우는 좀 고전적인 의미의 민요를 전통적으로 계승하는 그래서 네.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의 음대 전통음악과라든지 이런 것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모인 집단은 아니었거든요. 예. 민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중적인 메시지들을 충분히 계승하기 위해서 활동한 측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제 민요연구에서도 그럼 우리도 노동운동과 결합돼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민요라고 하는 것은 당시 민중의 노래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민중의 다수는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노동자, 농민, 그렇죠. 이런 노동자, 농민이죠. 생산자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노동자의 삶이 담긴 노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런데 사실 이전의 민요에는 전통적인 민요에는 현재 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노래는 없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노동자의 삶을 담은 노래를 개사해서 담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불려진 노래를 민요연구회식으로 다시 편곡한다든지 네.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탭을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동자성이 좀 강화된 그런 민요연구회 4집 첫 새벽. 그러니까 예전에는 새벽, 동트는 새벽, 첫 새벽 이런 노동의 새벽. 노동의 새벽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랬죠. 네,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제 상투적인 상징이 되어버렸는데요. 예. 어쨌든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단어이죠. 그래서 네. 그 1986년에 민요연구회는 당시에 민요연구회 주축을 이뤘던 멤버들이 이 테이프를 만들면서 기존의 노동가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노동운동에 결합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민요연구회를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위장 취업을 해요. 네. 위장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민요연구회도 자체적으로 공백이 좀 생기고 후배들이 그 자리를 이제 맡게 되는 그런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게 됐다고 해요. 아, 이 음반이 나올 때가 그때였습니까?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곡을 또 오늘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 그 연주곡을 하나 들으면서 좀 네. 은은한 분위기에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오늘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노래라는 곡이 있죠. 노래, 네. 김남주 작사, 김경주 작곡에 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곡인데 네. 민요연구회 첫 새벽 테이프에서 첫 번째 곡으로 실려 있는데 네. 흥미롭게도 노래가 없는 연주곡으로만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라는 곡인데 노래가 없는 노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노래 가사가 있는 곡이고 네. 가사가 있는 버전으로도 여러 번 들려졌는데 네. 여기서는 민요연구의 특징도 살릴 겸 그리고 첫 번째 곡이니까 좀 이게 분위기를 좀 잡고 싶어서 네. 듣겠습니다. 연주곡으로만 담았습니다. 죽창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겐 널리 알려진 곡이었어요. 네, 대금, 해금, 가야금 반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금과 해금 그리고 가야금. 가야금이 기타 역할을 했나 봅니다. 이건 뭡니까? 잠깐만요. 예. 정리했습니다. 들을게요.
야, 대금과 해금과 가야금이 똑같이 선율을 연주하면서 리듬은 통기타가 가장 기본적인 슬로우 고고라고 하는 8비트로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해주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요즘 같아금은 개량 가야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야금을 마치 기타처럼 이렇게 리듬으로 연주하면서 대금, 해금이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김경주 작곡자가 직접 불렀던 노래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미수하신 분이 노래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구성지게 했었어요. 잘 불러서 맛깔나게 했었습니다. 역시 이것이 전라도 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곡이었었죠. 최근에 동지란 노래의 작사 작곡자가 발굴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박철환이라는 분이었죠. 네. 이분도 남도 출신이더라고요. 나주 출신. 지금 나주에서 나주신문 편집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대학 시절에 이렇게 기타를 잡고 흥얼흥얼 하다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를 서울에서 와서 듣고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노래 동지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하면서도 그 여러 번 소개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곡을 만든 분이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민주원로 기념사업회와 여러 곳에 이제 그 노력으로 밝혀져서 참 다행스러운데 아마 그 소식을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동지는 그냥 뜨리는 분이 만들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박철환이라는 분이 만들었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일찌감치 농촌으로 가셔서 거기서 터를 잡고 나주신문 편집장도 하시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귀농하시고 농촌운동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지도 그렇고 지금 노래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남도의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성진. 전통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 민요연구회는 이번 음반부터 이 네 번째 음반 첫 새벽부터 국악 반주를 본격적으로 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는 서울대학교 민요반 학생들이 연주를 도와줬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고 뭐 같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이름이 따로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또 이 테이프에 이름을 적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경찰서에 끌려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죠. 이게 학교에서 말하자면 학생운동 경력이 좀 쌓여서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은 가명을 쓰기도 했어요. 꽤. 그렇죠. 서로 가명을 부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도청 그 학생회실에 도청 장치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 같은 경우는 속사견사하거나 또는 필담을 나누기로 했었고 그렇게 나눈 필담의 근거나 또는 중요 유인물은 태우는데 소각을 시키는데 위에서부터 소각을 시켰어요. 삼각형으로 세워놓고 그래야지 완벽하게 소각이 된다고. 제가 90년대 학번인데 군 생활을 목포대학교 학군단에서 그 조교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제 고향이 목포이다 보니까 목포대학교에 운동권 친구들 중에서도 제 동창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80년대도 아니었는데 애칭처럼 혹은 또 뭐 보안 때문에 다들 그 별명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별명을 뭐 민혜원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짓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500원, 50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100원이 그러니까 뭐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놀렸던 기억이 있고 거기 학교 뒷산에 그 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학교가 되게 이제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비닐 같은 거에 돌돌 싸가지고 풀숲 속에다 던져놔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못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경찰이 빠져나간 뒤에도. 맞아요. 뭐 가명 같은 것을 뭐 민해운 민족해방운동의 약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당시에 자기가 좋아했었던 연예인이나 그 야구 선수의 이름을 쓰기도 했었고 말이죠. 조국과 청춘 제가 몸담았었던 서청년 노래단 조국과 청춘 1집에도 보면은 이름이 모두 가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국과 청춘 5집이었나요? 그 장사건모에 담겨 있었던
네. 그 음반에서는 안석희 씨, 유인혁 씨가 네, 네. 곡을 여러 개를 썼는데 네. 본인이 곡을 여러 개를 썼다는 것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최연이었나 최민이었나 그런 식의 작사는 채연이란 예쁜, 그러니까 좀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가사는 채연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또 좀 남성적인 느낌이라 그러면 장석준한 이름도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가명을 예명. 만들어서 네 네네. 여러 곡을 썼죠. 그때가 네. 아마 바위처럼 만들었던 그 안석희 씨의 가장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곡들이 꽤 여러 곡 있는데 좀 많이 좀 듣고 싶군요.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좀 많이 떠들고 있네. 네네. 네, 신나갖고.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곡은 두 곡 정도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 곡은 미싱을 타고라는 곡입니다. 네. 미싱을 타고는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미싱을 연락에 타는 노동자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곡이에요. 네. 그런데 그리고요? 이 음반 자체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악적인 느낌을 더 살리기도 하고 국악과 대중음악을 섞기도 한 굉장히 네. 퓨전적인 시도를 되게 많이 해서 여기서는 초반에는 꽹가리가 등장하고요. 네. 중간에는 기타만 연주하다가 후반부에서는 기타와 북장단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어허. 네, 네.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을 곡은 노동의 새벽이라는 곡인데 이건 유명한 곡이죠. 네, 유명한 곡이죠. 그 최창남 목사님이 지금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민요연구회에서 남성 보컬로 활동하셨던 네. 조성현 씨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는 또 대금 반주로 했어요. 대금으로. 네. 예. 대금 반주로 해서 대금 반주와 또 기타 반주가 어우러지는 그런 민요연구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네. 편곡을 선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싱을 타고 노동의 새벽. 예. 반주의 유념을 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오를 때까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처절하네요. 그렇죠? 네, 정말 비장하게 불렀습니다. 네. 이거 작곡자가 현장에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요연구회를 하셨으니까 작곡자가 그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또 뭐라 그럴까요? 민요적인 느낌이 나는 노동가요를 많이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셨죠. 네. 네, 사실 87년쯤에 김호철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 노동가요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김용수 씨, 그러니까 최창남 목사님 같은 네네. 경우는 노동자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전에는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래서 포크의 그런 전통 같은 게 또 있었고요. 네네. 김민기풍의 그런 곡을 70년대에 주로 많이 부르고 또는 복음성가류를 부르다가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창작곡들이 물밀듯이 나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본격적인 노동가요는 아직 별로 없었다. 그럴 때 김용수, 예명 김용수 이런 분들 또 민요연구회에서 본격적인 노동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87년 7, 8, 9 노동자 투쟁, 대투쟁 이후에 가장 지금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의 노동가의 원형 이것을 만든 김호철 씨가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이건 음악적으로 보면 퓨전 국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그 퓨전 국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들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김영동 씨를 비롯한 몇몇 젊은 작곡가들이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일반화되진 않았다. 80년대 후반에 되어서야 퓨전 국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들에게 좀 많이 알려졌는데 네. 이것도 음악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도적인 뭐 운동권식으로 하면 선도투쟁에 가까운 그렇군요. 음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요연구회에서 1집에는 보니까 주로 옛날 민요들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지금 오늘 갖고 오신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창작된 노래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군요. 네, 그렇죠? 거의 창작된 노래들이고요. 네. 조금 이따 뭐 제가 들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민요적인 느낌이 많이 나게 편곡을 한 것도 있지만 그냥 기타만으로 부른 그래서 다른
그 민중가요 가수가 그냥 담았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나는 그런 곡들도 좀 있어요. 사실 이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그 일반적인 대중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네. 어쨌든 국악에 가까운 노래들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구성진 면도 있지만 조금 더 그 기교가 더 느껴진다거나 그런 면은 좀 부족한 면도 있죠. 예, 또 그러면 묶어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뭘 소개해 주실래요? 그 다음 곡은 네. 조금 더 차분한 노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곡입니다. 노동자의 생활. 예. 네. 그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노동자가 직접 쓴 그 글의 기초에서 네, 네, 곡을 네. 붙인 노래인데요. 예. 이순애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예. 이분은 민요연구에 활동했던 그 조용호 씨의 부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네. 목소리가 굉장히 고와요. 네. 네, 그래서 그 민요적인 느낌과는 좀 다른 그 70년대 포크의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요. 네, 그리고 좀 힘찬 노래로 노동해방가라는 곡 한번 예, 같이 두 곡 들어보시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동자의 생활 그리고 노동해방가. 네. 내 손가쳐 만든 물건 백화점에 가득해도 예, 이 노래는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랬죠. 그리고 네, 꽤 유명한 곡인데. 네, 그렇죠. 예. 당시 농민가와 함께 대표적인 투쟁가였죠. 네, 이 노래는 이 음원을 들으니까 어떤 고뇌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어요. 뭐냐면, 상황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보급은 해야 되겠고, 이 노래를.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음질은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민요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편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질을 희생해야 되고, 예? 이런 것을 사실 제대로 녹음하려면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튜디오에 하는 거 거의 불가능했겠죠. 예, 네. 그러니 이걸 녹음한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게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이 노래가 당연히 투쟁가이기 때문에 네. 투쟁가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 네. 민요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풍물 가닥을 네.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어서 들었던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네. 박노의 시다의 꿈 시를 낭송하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노래 음반에서 민중가 노래 음반에서는 이렇게 극적인 요소를 넣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낭송을 넣었던 것도 민요음악회가 얼마나 이 테이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준 한 사례 같아서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하긴 80년대 중반에는 노래극이라는 형태가 완성되는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집회나 특히 학교 내에서 대동제라든가 문화제 같은 거 할 때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송과 극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네. 나중에는 영상과 춤까지 결합한 집체극으로 발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시다의 꿈이라고 하는 박노의 시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노래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다음 노래는 작업장 타령인데요. 작업장 타령. 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안혜경 씨의 작사 작곡곡입니다. 이분도 민요연구에 참여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진 않고요. 네네네. 네, 이 노래가 당시에 민중가요계에서 만들어졌던 드문 국악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네. 곡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가져다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음반에서는 김혜영 씨가 노래를 불렀고요. 김혜영 씨. 네, 그리고 대금, 가야금, 해금이 반주를 해서 더 네. 이 원곡에 담겨있는 네. 국악적인 느낌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혜영 씨는 그야말로 민요연구회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디바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죠. 네, 네. 네. 정말 그 구수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죠. 네, 이분이 부르는 끝내 살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절창이죠. 이분이 그렇죠. 노래는 김호철 씨가 만들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젠가 또 소개시켜 주시겠죠. 그럼 작업장 타령, 안혜건 작사 작곡, 김혜영 노래. 이화여자대학교 그런 음대를 졸업을 한 음악 선생님이었던 안혜경 씨가 작업장 타령이라고 하는 국악적인 느낌의 그런 민중가요를 만드는 데까지 진화가 된 것이죠. 자, 기대하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랴. 작업장 타령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혜경 선생의 곡이었군요. 사실 곡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저 이 노래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반주를 하니까 네. 그 곡의 완성도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대금과 가야금, 해금.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그 학생들이었나 보죠? 네, 그때 서울대학교 네. 민요반 학생들 3명이 와서 음. 편곡을 많이, 연주를 많이 해줬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중광 씨도 네. 그 이태입은 아니지만 민중가요 음반에 와서 연주를 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랬군요. 네. 윤중강 선생. 나중에 세미 깊은 물 이런데 음악 감독을 맡고 계셨던 MBC 그렇죠? 네네. 예, 세미 깊은 물. 저도 노래마을 시절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 보자, 살아온 이야기. 이 노래는 전문 작사가 작곡가가 만든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오늘 굉장히 이분의 곡을 여러 곡을 소개하게 되는데 네네네. 최장남 목사님의 곡입니다. 김용수. 네, 김용수. 네. 그러니까 실제 어떤 노동자가 쓴 이야기를 가지고 네. 최장남 목사님이 곡을 붙였는데요. 아, 그랬군요. 네. 이 노래도 아까 노동자의 생활을 불렀던 이순애 씨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혼자 독창을 하셨고 네네. 뒷부분에서는 남녀 혼성 중창으로 구성을 했죠. 예, 참 그랬군요. 가사가 흥미로워요. 네. 어떤 거였죠? 악의 물이 물리치는 노동자가 됩시다.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좀 비약을 해요. 그렇죠? 그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말했어요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노동자와 자본가의 선악 구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오는 유물 같은 거 보면 자본가들은 항상 다 이렇게 배불뚝이 네. 사장님으로 묘사가 되고, 노동자들은 굉장히 없는 듯한 느낌. 그만큼 노사 관계라는 게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야만 되는 존재가 노동자. 그러니까 힘써서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했고, 그 사장님들이나 나라에서는 그렇죠? 네. 그랬었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당시엔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 실제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네. 이런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노래를 담은 곡들이 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온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가 말했어요. 서울에 가서 돈 벌어 갖고 시골에 와서 시집 가라고. 나는 서울이 너무나 좋아. 네, 실제 노동자의 글에다가 곡을 붙인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악의 물이죠, 사실. 악의 물이? 네. 자본가가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게 안 부르고 싶은데 하는 행태들을 보면 악의 물이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하시면은 곤란할 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자본가라는 것을 보통 악의 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나? 절대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노동자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네. 지금처럼 사회봉사하고 네. 사회공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만들어졌을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기득권은 그냥 알아서 시에 베풀듯이 놓는 그런 거 없죠. 항상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이거 맞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거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야지. 그래야지 가진 사람들이 나눠주던가 항복을 하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죠? 다 가진 사람들이 더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도대체 왜 그러죠, 대통령? 그 사람은 왜 그분이 얘기하는 국민은 도대체 뭘까요, 국민은? 네. 자, 해님처럼님, 풍물가락, 좋으네요. 다음 주부터 교사 풍물표 연습에 다시 참가하기로 했는데, 이재양님, 정말 성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와 가사입니다. 라고. 절실함인 것 같아요. 절실함, 예, 네. 절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가사. 토토하입니다. 피를 토하는 느낌이네요.
노동의 새벽을 들으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크루루님 밑반찬 만드느라 바빠요. 그래도 귀는 두 선생님 목소리 집중하고 있어요. 바본주 김은주님 서정민 갑쌤 다시 봅니다. 우와 운동한다 그러니까. 네. 네. 나름의 복근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네. 나름의 복근도 있답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그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 곡이 지금 5분 정도라서 네. 한 곡밖에 안 되겠군요. 네. 도나라 미싱아라는 곡인데요. 네. 원래는 이 곡은 민요입니다. 네. 예천의 통명 농요인데요. 네. 네. 여기에 가사를 바꿨어요. 아. 그래서 일종의 개사곡이죠. 네. 네. 예천 통영 민요, 농요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 농민들이 모심기나 김매기를 할 때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으면서 좀 알려진 그런 곡인데 그렇구나. 이 노래를 이제 공동 개사로 해서 노동자의 삶을 담은 노래로 개사를 해서 민요풍의 가락에 담아냈습니다. 예천 통영 농요인 A용 소리를 개사한 도라라 미싱이었습니다. 자, 오늘 서정민감의 이물의 행진곡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먹는 미싱 잠도 뺏고 몸도 뺏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